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라이브를 하게 된 마마팅 대표 김혜수라고 합니다.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태 동안 많이 얼굴이 익숙하게 뵀던 강사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또 너무 귀한 주말 시간이기도 하고, 너무 또 귀한 저녁 시간이잖아요. 누군가는 릴스 보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또 이렇게 유의를 즐기고 있을 그런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대표님들께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뭐를 알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아마 지금 제 이 질문을 받고서 99%는 마음속으로 매출 잘 나오고 싶어요라는 말을 외치시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는 진짜 매출이 전부죠. 먹고 살자고 사실 하는 일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네이버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이 로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내 가게만 지금 네이버 첫 페이지에 그래도 뜨면 아니면 뭐 땡땡동 맛집이라고 1등만 하면 손님들이 줄을 서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 노출만 잘 되면 매출은 좀 따라오겠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바뀐 네이버의 상위 노출 로직을 따라가야지, 인사이트를 얻어야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네이버라는 게 내 어떤 업장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면 이 강의에 이제 궁금증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된 이유는 사실 매출 때문인데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정말 매출이 오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생각의 툴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이 PPT를 보시면서 도식화되게 그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빠지는 착각이 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진짜 그 노출은 매출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제일 큰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낭비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노출 상승과 매출 상승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노출이 돼야 손님이 오든가 말든가 하지. 이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노출은 기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이 노출은 시작일 뿐인 건데 이 노출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어제도 제가 무무를 했는데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이버에 이 정도로 노출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스 블로그 다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옛날만큼 매출이 안 나와요? 이거를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최근에도 이제 저한테 한 분이 컨설팅 문의를 주셨는데, 옛날에는 매출을 그래도 한 몇 천 찍었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노출도 잘 된다. 근데 매출에서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에도 아,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출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랑 너무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사고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위해서 저는 신뢰의 사다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딱 우리 가게를 발견한 다음에 지갑을 열고 돈을 이제 쓰기까지는 진짜 많은 수많은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냥 딱 노출되면 어머 괜찮네 이렇게 하고 바로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끝없는 호감 그리고 의심 막 이런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꼼꼼하게 그 과정에서 거치지 않으면 그냥 진짜 노출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우리 가게를 발견하고 지갑을 열기까지 5단계의 여정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5단계를 무시하고 1단계에만 노출을 많이 하세요. 이런 가게가 있네? 이거 네이버 상위 노출. 그래서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방문자를 조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람 선생님 플레이스에다가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플레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면은 그 들어간 사람 때문에 플레이스가 이제 지수가 좋아지면서 그 플레이스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유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트래픽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리워드라고 하는 건 인공적으로 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게 노출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노출을 한 다음에 유입과 그리고 고려하는 그 단계들 그리고 행동 충석까지 고려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노출됐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대 맛집을 쳤어요. 내가 이제 연인하고 같이 홍대에 있는 맛집을 가고 싶어. 근데 그 홍대 맛집을 가려고 보니까는 상위 노출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진이 너무 그지 같아. 연인이랑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분위기도 별로고, 가격대도 너무 높아. 좀, 뭔가 맛있나? 리뷰 찾아봤는데, 잡글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기자단 같은 체험단 블로그도 보니까 평이 막 엄청 좋은가 안 좋은가 잘 모르겠고, 막 기자단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찾아오는 길이랑 그 안에 있는 시설 내부 사진 같은 거밖에 없고 진짜 여기에 진가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잖아요. 그 모든 여정 관계가 이 1에서 5단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스킵하고 노출 언제 돼요? 왜 플레이스 노출 안 돼요? 플레이스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 이런 단계가 있네. 이런 가게구나 라고 하는 요 부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출의 이 로직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그거에 대한 걸 오늘 조금 더 공문을 읽으면서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매출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매출 올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에만 집착하지는 마시라고요. 내가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답을 잃어가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적인 시야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힙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신뢰의 사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 이 엄청나게 거대한 여정을 깡그리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제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서 땡땡동 필라테스 땡땡동 맛집 뭐 2등 안에다 넣어드렸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단계랑 3단계까지 갔었을 때 우리는 보통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시가 20대 젊은 대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디 프로필 전문, 뭐 예쁜 몸매 전문 이런 PT샵을 차린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걸 적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쪽 사장님이라면요. 어떻게 인테리어 할 거예요? 막 힙하게 약간 MG 느낌 나게 인테리어도 하고 인싸 감성도 그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톤에 맞게끔 하겠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어떤 거부터 간과하냐? 타겟을 안 정해요. 올인원 난 다 할래. 남자 받고, 여자 받고, 키즈 받고, 임산부 받고, 다 받고. 타겟 고객이 없다 보니까 브랜드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해야 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이벤트를 해야 되는지의 방향을 잃는 게 바로 타겟을 안 정했고, 브랜드의 방향성을 안 정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부터 일단 구멍이 났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똑똑하게 잘 차린 대표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브랜딩은 잘했어. 잘했는데, 마케팅에서부터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행사에 맡겼거나 혹은 내가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대행사의 목표가 오직 땡땡동 PT야. 노출하는 거.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돈만 받고 노출 오케이 해줄게. 이거 이상으로 해주지 않아요. 근데 뭐 브랜드에 대한 이해? 아니면 타겟에 대한 이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업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PT 10회, 뭐 다이어트 보장, 뭐 이런 후킹된 멘트만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땡땡동 PT 10회 다이어트 보장. 이렇게 카피를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해순의 브랜드 땡땡동 이렇게 했다고 했었을 때 이 10회 다이어트 보장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돼 있다고 했었을 때
다른 브랜드랑 우리 브랜드랑 차별성이 있어요, 이 카피가? 어떤 브랜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이 카피를 쓰면 그냥 그 브랜드는 특색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브랜딩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하고 어떤 글을 쓰냐? 자기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글 안에서 복붙만 합니다. 복붙. 그러니까는 그냥 전문성 보이면 좋으시니까 뭐 4, 50대 주부님들 있으시면은 50견 치료 후기나 구분등 펴셨던 거 후기나 측만 정문 이런 거 그냥 올리세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찍어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땡땡동 PT는 노출될 수는 있겠죠? 근데 20대 대학생이 바디 프로필을 검색했다가 이 글을 클릭을 할까요? 50견 치료 후기, 구분등 펴기 이런 거 클릭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긴 내가 찾던 곳이 아니네? 하고 1초 만에 뒤로 가길 누르겠죠. 그니까 타겟에 맞게끔 컨텐츠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시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 마마팅이라고 하는 대행사 이전에 제가 바디블렌드라고 하는 이제 교육업을 운영을 합니다. 피트니스이신 분들만 듣는 교육업인데 이분들의 제가 생각하는 타깃은 누구냐 하면 이쪽에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사실 타깃으로 해요. 지금은 이제 강사님들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티칭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런칭을 하겠지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뭐예요? 니즈가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맞는 블로그 글, 인스타 릴스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 런칭을 했을 때 이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타겟을 잡았느냐에 맞게끔 마케팅의 방향성, 글의 어떤 카피, 그리고 릴스의 방향성 이런 걸 잡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타겟이 모이지 않는 그런 브랜딩이 안 된 차별성이 없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B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0대 젊은 대학생 타겟으로 바디 프로필 전문이었을 때 이거를 진짜로 잘 구현해낸 대행사 혹은 자영업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거 20대 타겟에 욕구랑 니즈를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학가 주변에 만약에 있는 타겟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학교 종강은 언젠지 이런 거 시즌별로 이벤트 짜는 거 참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 얘네는 기능 개선이 아니라 예쁜 몸매랑 인스타 감성이 중요하구나. 이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이 시즌 때 이 이벤트 먹히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짓는 것도 아니고, 직각 어깨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아니면 뭐, 잘록한 허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뭔가 감성 있고, 예쁜 걸 좋아하고 추구하는 나이니까.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낼 때에도 콘텐츠를 낼 때 50대 회원님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최대한 내가 동경할 수 있을 만한 대상. 나랑 비슷한 타겟의 어떤 비슷한 키와 몸무게를 가진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가 변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게 노출이 됐을 때 타겟 고객이 딱 봤을 때, 이거 난데? 하면서 몰입을 할 거고 신뢰의 사다리 3단계까지 그냥 단숨에 올라가겠죠. 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브랜드 방향성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A 대행사, B 대행사가 일을 더 잘해서 아니면 A와 B가 뭔가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안 잡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발행해 봤자라는 거예요.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고 노출에만 집착한다고 해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방향성 자체가 안 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사장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들은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브랜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막힐 수 있어요. 막힐 수 있는데, 브랜드라는 게 뭐라 생각하세요? 아마 창업 운영 스터디 들으신 분들은 제가 브랜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브랜드 설계를 같이 하시기도 했었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쁜 로고? 뭐 멋진 인테리어? 뭐 그런 것도 브랜드의 요소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 때 로고만 만들면 되지, 뭐 색깔만 좀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건 요소고,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의하는 브랜드는 내 가게가 고객한테 하는 굉장히 명확한 약속인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뭘 줄 수 있어. 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 우리는 조력자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진정한 마케팅인 거고, 아무리 대행사에서 숫자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1단계의 수준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역할밖에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대행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이해도 있게 끌고 가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노출은 뭐 대행사에게 맡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소질을 갖춰서라도 홍보를 진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누구를 위한 가게인 건지 타겟, 우리는 다른 가게랑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차별점,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지에 대한 약속,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약속을 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매출이 안 나오니까 홍보부터 하자, 노출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급하게 대행사를 막 찾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사실은. 대행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존에 잘해서 왔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없고요. 거의 70% 이상의 고객님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최후의 수단으로 대행사를 찾습니다. 30%의 고객님들은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레버리지를 하고 싶어서 대행사를 찾으세요. 근데 사실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 더 효과가 빵빵 나거든요. 근데 브랜드의 방향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출만 맡겨? 근데 대행사에서 매출을 못 낸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브랜드의 방향성이 안 나왔고, 타겟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존에 어떤 콘텐츠를 발행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대행사에서 잡아줄 수 없죠. 대표님들께서 잡고 그거에 대한 걸 대행사한테 니즈를 뿌리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지시하는 그런 곳들은 콘텐츠가 확실히 달라져요.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오를 수가 없는 곳이 대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운영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일단 아셔야겠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아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대행사 한번 맡겨볼까? 매출 좀 오를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알리는 과정이 결국에는 마케팅인 거고, 그 약속조차 없고, 그 약속을 할 대상인 타겟조차 없는 브랜드라면 그걸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대행사를 찾든 내가 마케팅하든 그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브랜드 타겟 고객은 뭐고 그 고객은 뭐뭐라는 어떤 욕망을 뭐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사장님이 지금 쓰시는 모든 마케팅 비용이 밑빠진 독에 그냥 물붓기라는 거예요. 매출로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사에서 할 때에도 그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도 최대한 대표님의 그 미팅을 통해서도 그 원하시는 니즈와 결이 뭔지를 최대한 들으려고 해요. 그걸 콘텐츠로 살려야 되니까. 그게 최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마구잡이로 대행사에 맡기지 마시고, 제발. 그런다고 해서 매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골똘히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정 어렵다면 브랜드라고 하는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